어머님, 주방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그릇들도 좀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보기 안 좋잖아요. 그리고 설거지 하시고 나면 싱크대 물기 닦는 건 기본 아닌가요? 그래, 알겠어. 정리할게. 어머님, 이 소파 쿠션 세탁 안 하셨어요? 어제 은지가 음료 흘린 거 그대로 얼룩져 있네요. 이런 것들은 바로 세탁을 해야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커튼 좀 갈아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하셨네요? 오늘 뭐 하신 거예요? 제가 바빠서 집안일 신경 못 쓰니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건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놓으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윤영아, 은지 돌보고 밥 해놓고 빨래하느라 깜빡했어. 집안일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놓으셨어야죠. 알았다. 내일 꼭 해둘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김화순이라고 합니다. 아들 호준이와 며느리 윤영이를 둔 평범한 시어머니예요. 오늘은 저와 윤영이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도 많았고, 마음이 상했던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죠.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기를 바라며 제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영이를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저녁 무렵 아들 호준이가 웬일로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 주말에 저녁 같이 밥 먹으면서 인사 좀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속으로는 내심 기대가 되더군요. 호준이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갑자기라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알겠다. 저녁 준비는 내가 해둘 테니 데리고 와라. 저는 주말 저녁 평소보다 상차림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반찬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고 식탁보도 새 걸로 깔았죠. 어떤 아이일까? 호준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할 정도라니 꽤 괜찮은 아이겠지? 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더군요. 저녁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 호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윤영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윤영이는 키가 크고 단정하면서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참 곱고 단아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윤영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맑고 차분하던지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래, 윤영 씨, 들어와 앉아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호준이가 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뭔가 말투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윤영이는 식사 내내 참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어색할 법도 한데 저와 눈을 맞추며 대화에 참여하려 애쓰는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가끔 호준 씨에게 도시락도 싸주곤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요리를 좋아한다니 참 반가운 말이네. 우리 호준이가 좋아했겠어. 호준이는 옆에서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윤영이가 만든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회사에서 다들 부러워한다고요. 그렇게 저녁 내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윤영이는 요리 이야기, 회사에서의 일상 같은 것들을 차분히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말투와 태도에 점점 더 호감을 느꼈어요. 이 아이면 우리 가족이 되기에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군요. 어머님, 제가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릴게요. 식사가 끝난 뒤 윤영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부족하다니. 무슨 말이니? 너처럼 예의 바르고 밝은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돼서
내가 더 고맙구나. 호준이랑 잘 지내길 바란다. 윤영이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아들 호준이는 옆에서 그녀를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저는 마음 깊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보살피고 우리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여야겠다. 그날의 따뜻했던 첫 만남은 지금도 가슴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란 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며 만들어가는 것이란 걸 그때부터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윤영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들 옆에 서 있었는데 정말이지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엄마, 윤영이 예쁘죠? 호준이가 제게 묻더군요. 그럼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이 복 받았네. 그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똑똑한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앞으로 우리 집이 더 화목해지겠지. 결혼식장에서 윤영이와 제가 처음으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호준 씨와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윤영아, 너처럼 밝고 예쁜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고맙다. 호준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그날 제 마음은 윤영이에 대한 기대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정말 잘했어요. 명절이면 빠짐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가끔은 손수 만든 요리를 가져오기도 했죠. 한 번은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윤영이가 활짝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커다란 반찬통을 꺼내며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제가 잡채랑 갈비찜을 만들어 봤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꺼낸 반찬통에는 윤기가 흐르는 잡채와 맛있어 보이는 갈비찜이 담겨 있었어요. 윤영이의 얼굴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어머, 윤영아, 이걸 내가 직접 만들었어?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 저는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당면과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진 맛이 어찌나 훌륭하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윤영아, 정말 맛있다. 이거 너 혼자 다 했다고?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윤영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정말요? 제가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너무 싱겁진 않아요? 아니야. 간도 딱 맞고 정말 맛있어. 내가 만든 음식 덕분에 이번 명절 준비가 훨씬 수월하겠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웃었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신다니 정말 기뻐요. 제가 더 연습해서 다음엔 또 다른 음식도 가져와 볼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가 가족을 위해 애써주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윤영이가 우리 집안에 정말 잘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윤영이는 예쁜 딸을 낳았고 우리는 모두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호준이는 딸을 볼 때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윤영이는 아이를 돌보며 엄마로서의 삶에 행복을 느끼는 듯했죠. 저도 손녀를 돌보며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은지의 탄생을 축복하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은지가 2살 무렵 윤영이가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복직을 앞둔 윤영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로 복직하려고 해요. 은지가 어린 건 알지만 회사에서도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윤영아. 은지가 아직 어리니까 내가 잘 돌봐줄게. 너도 일하는데 집중해. 나도 손녀 보는 게 참 행복하니까. 그렇게 윤영이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저는 자연스럽게 은지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윤영이가 출근할 시간에 맞춰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려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은지가 울먹이며 매달리곤 했어요. 윤영이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죠. 우리 은지, 엄마가 금방 돌아올게.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야 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괜히 마음이 찡해지곤 했습니다. 은지가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윤영이가 복직하고 난 뒤 제 하루는 은지와 함께 시작되고 은지와 함께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윤영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은지를 제게 맡기면 저는 손녀와 하루를 보내기 위한 일정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곤 했습니다. 은지야, 오늘은 뭘 하고 놀까? 그림 그릴래? 아니면 공원 갈까? 공원 가서 그네 타요, 할머니. 은지가 기뻐하며 대답하면 저도 힘이 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은지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죠. 공원에서는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은지를 바라보며 웃는 일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 봐요. 제가 제일 높이 올라갔어요. 우리 은지 정말 잘 타네. 조심해서 타야 해. 그렇게 오전이 지나고 집에 돌아오면 점심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먹여주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은지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다시 집안일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까지 이어지는 일상은 늘 분주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할머니랑 빨래 널까? 제가 도와줄래요. 할머니, 이거 어디에 걸어요? 우리 은지, 여기다 걸어주면 돼. 아주 잘하는데. 은지는 작은 손으로 빨래 집게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돕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며느리는 복직 후 빠르게 회사에 적응했고 곧이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 소식까지 들려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에 팀장이 됐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며느리 얼굴에는 설렘과 자부심이 가득했고 저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윤영아, 정말 잘했다.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앞으로도 더 잘할 거야. 그렇게 며느리는 승진 이후 점점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기 일쑤였고 회사 일로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죠.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점점 제가 하는 집안일과 살림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 말투와 태도에서 불만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윤영이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더니 주방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주방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그릇들도 좀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보기 안 좋잖아요. 그리고 설거지 하시고 나면 싱크대 물기 닦는 건 기본 아닌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알겠어. 정리할게. 하지만 윤영이는 계속해서 주방 정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조리기구 사용하시고 제자리에 좀 놓아주세요. 이렇게 설거지 하시고 막 두시면 제가 나중에 찾기 힘들어요. 제발 제자리에 좀 정리해주세요. 아이고, 윤영아, 알겠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 윤영이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뭔가 답답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윤영이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이 소파 쿠션 세탁 안 하셨어요? 어제 은지가 음료 흘린 거 그대로 얼룩져 있네요. 이런 것들은 바로 세탁을 해야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커튼 좀 갈아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하셨네요? 오늘 뭐 하신 거예요? 제가 바빠서 집안일 신경 못 쓰니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건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놓으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윤영아, 은지 돌보고 밥 해놓고 빨래하느라 깜빡했어. 집안일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놓으셨어야죠. 알았다. 내일 꼭 해둘게. 그때 은지가 손에 쿠키 봉지를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은지한테 스낵은 자제하셔야 해요. 이렇게 자주 먹으면 정작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 얘가 자꾸 달라고 해서 조금 줬는데 다음부턴 조심할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윤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자는 당분이 많아서 아이한테 좋지 않아요.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아이를 보며 간식을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며느리는 잘 몰랐겠죠. 음식뿐만 아니라 은지와의 놀이 방식에도 그녀의 간섭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아이들은 단순히 노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놀이에 학습적인 요소를 넣어야 아이 발달에 좋대요. 그래. 난 그냥 은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아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영어 노래를 들려주거나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요즘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은지와 놀아주고 먹이고 재우는 게 제 하루의 전부인데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알겠다. 윤영아. 하지만 은지랑 놀아주는 것도 꽤 바쁘더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가 제게 은지를 맡긴 건 믿기 때문이 아니었던 걸까요? 모든 걸 맡아 하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싶어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어느 날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나이가 들면 이런 통증은 당연한 거지. 라며 파스를 붙이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은지를 안고 일어나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아파오던 어느 날 드디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무릎 상태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하순 씨,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상태가 좋지 않네요.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더 미루면 생활이 힘들어질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권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니요. 내가 빠지면 은지를 돌보는 건 누가 하고 집안일은 또 어떻게 하나 싶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에 결국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죠. 수술 날짜를 잡고 윤영이와 호준이에게 수술 소식을 전했을 때 윤영이의 반응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어머님, 수술하셔야 하는 건 알겠지만 은지는 어떻게 하죠? 제가 요즘 회사에서 너무 바쁜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사실보다 은지 돌볼 걱정부터 하는 그녀의 태도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잡았다. 은지는 일단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것 같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윤영이의 표정은 영 탐탁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니 이해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수술 당일 호준이가 병원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병실에서 누워있는 동안 며느리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보느라 바쁜가? 회사 일이 바쁜가? 결국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호준아, 윤영이는 요즘도 바쁘니? 전화 한 통 없으니 내가 너무 서운하구나. 호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윤영이가 집에서 은지 보면서 재택으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해해줘. 그래도 내가 수술했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바빠도 말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족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후 몸은 많이 지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충분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고 혼자 집에서 지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결국 아들 호준이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쉬면서 건강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영이랑 상의해볼게요. 처음엔 며느리에게 부담을 줄까 걱정이 됐지만 호준이의 설득에 며느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느리 집으로 들어섰을 때 윤영이는 나름대로 환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은지도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니 어머님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며느리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부담을 줄이지 않으려 조용히 지내며 최대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영이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영이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계시니 힘드네요. 저도 회사에서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집에 와서 어머님까지 챙겨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영이는 불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러려고 일하나 싶어요. 어머님도 건강관리 미리 하셔서 이런 상황은 미리미리 대비하셨어야죠. 지금은 어머님 때문에 저희 가족 전체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호준이가 중재하려 했지만 윤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때문에 은지도 제대로 못 챙기고 회사 일도 엉망이에요. 제가 무슨 수발 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존재가 이렇게까지 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윤영이의 불만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문제 삼으며 제게 간접적으로 부담을 줬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물건을 여기저기 두세요? 제가 치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님, 왜 자꾸 수건을 쓰고 빨래통에 넣지 않으세요? 수건은 바로 빨아야 돼요.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녀의 말투에는 피로감과 짜증이 묻어났고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고 차마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점점 더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윤영이는 더 많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호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준아, 내가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윤영이한테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다. 나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구나. 호준이는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윤영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호준이의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살핀다고 생각했는데 제 위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윤영이는 다시 제게 다가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으니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좀 더 저희 가족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여기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윤영아,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집으로 가야지. 많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적막감에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던 걸까? 내가 그들에게 짐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 이렇게 만든 걸까? 며칠이 지나도 윤영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빠서 그러겠지 싶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윤영이의 연락은 없었고 아들 호준이도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만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호준아, 너희는 잘 지내니? 은지는 괜찮고? 호준이는 조금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은지는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어요. 윤영이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엄마도 너무 걱정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그 말 뒤에는 늘 그랬듯 공허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은지가 잘 지낸다는 말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후로 제 하루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은지의 웃음소리도 뛰놀던 거실의 생동감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대신 적막함과 공허함만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문득 가족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모두가 모여 웃고 떠들던 시간들, 손녀가 제게 달려와 할머니, 하며 안기던 그 따뜻한 온기들. 그런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방에 누우면 더 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윤영이와의 대화, 그녀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떠나는 저를 바라보지 않던 그녀의 모습까지. 가족이란 게 이렇게도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걸까?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걸까? 아니면 모두가 너무 바빠진 탓일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가족이란 무엇인지, 서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제게 다시 힘이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